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들이 항상 있어 왔죠.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올리면 모의 면접을 진행해주고 업무에 쓸 코딩을 뚝딱 내놓는가 하면 기존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뚝딱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생산형 인공지능의 기능을 보다 보면요. 과거에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빠르고 또 넓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죠. 그렇다 보니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국 국책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은행 연구진이 우리나라 일자리들의 AI 대책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 지도가 펼쳐질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AI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서 내 일자리는 괜찮은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현실화해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AI로 인한 인력 감축이 이제 통계로도 잡힐 만큼 가시화됐습니다. AI로 인한 고용 변동은 과거의 자동화로 인한 감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난 여름까지 미국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감원되거나 해고가 진행된 경우가 4천 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IBM은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자리는 채용을 아예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직종 가운데 특히 어떤 직종이 AI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이 대체될 위험이 큰 직업으로 어떤 것들을 꼽았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 직업 관련 통계 작성에 들어가는 447개 직업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기준점은 AI 노출 지수라고 하는 지수인데요. 현재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해당 직업 업무에 집중돼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이 지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의사가 상위 1%의 위험 직업이었습니다. 한의사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고요. 네, 의료계가 가장 인공지능으로부터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좀 충격적입니다. 전문 분야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의료계 내에서도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선 의사의 AI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요. 수의사, 간호사, 치과의사와 약사는 상대적으로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같은 의료 직종 안에서도 머리뿐 아니라 손까지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자, AI의 일자리를 내줄 직업군 1순위가 이렇게 좀 의사 같은 전문 직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변호사와 회계사, 자산운용가 같은 전문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화학공학 기술자, 철도기관사,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등 공학 관련 기술자와 연구원 같은 직업들이 꼽혔는데요. AI 노출 지수가 상위권인 이 직업들의 공통점을 좀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직업군들이 AI 노출 지수 상위 1% 이내에 들어간 건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잘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종이 상대적으로 더 위협을 받는다는 건데요.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처럼 생산성이 높은 산업군의 직업들이 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이 처음 활성화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20년간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본격화된 시기에는
저학력과 중간소득계층이 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음식점의 서빙 로봇, 이 경우에는 사람을 대체한 건 로봇이지 AI가 아니었죠. 로봇이 주로 서빙 로봇처럼 저학력 중간소득의 반복적인 육체 노동 작업들을 대체하는 반면에 AI는 기존의 고소득인 인지 노동자들을 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인공지능이 여기서 더 발달한다고 해도 대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받는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AI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들 걸로 꼽힌 직업군은요. 목사와 승려 같은 종교인, 또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가수와 성악과 같은 노래를 하는 직업, 그리고 경호원과 청원경찰 같은 직업들이었습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직업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들다고 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직업별로 온도차는 있겠지만요. 또 인공지능의 발달로 위협받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한국은행은 앞으로 20년 동안 현재 국내 일자리 12% 정도인 341만 개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AI 노출 지수가 10% 더 높아질수록 사람의 고용 비중은 7%포인트씩 줄어들고 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임금 상승률도 2%포인트씩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도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AI의 기술은 당장 사람을 대체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이게 어느 정도나 더 가까이 와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이 해외 사례를 총해서 좀 보자면요.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AI로 근로자를 대체했다가 낭패를 본 기업들의 사례를 내놨는데요. 한 기술 전문 매체가 AI를 사용해서 작성한 기사들은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발견됐고요. 변호사가 챗GPT에서 법적 서류를 찾아봤지만 모두 가상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미국 섭식장애 협회는 환자 상담에 챗봇을 활용했다가 오히려 해로운 조언을 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해당 보도는 전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당장 사람을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래도 앞으로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AI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노동 수요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런 효과는 특정 직업군에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교육과 직업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변해가는 일자리 환경에서 근로자들의 적응력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AI가 할 수 없는 사회적 기술, 팀워크나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이 앞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취업자들은 물론 직업적 정책 역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인공지능의 활용이 본격화하면서 일자리에 가져올 변화에 기대와 또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인력 재배치와 또 보호 방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